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래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말하지의 말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가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적 실체의 일원성을 상대적 존재의 이원성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현시되지 않으면 잠재적 상태이지만 현시되면 현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물질계 마음으로 사는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유비무의 상태는 참으로 어리둥절한 상태이며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비무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하라지가 말한 비유비무의 상태는 분명 우리가 있는 물질계의 유무, 즉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있다 없다의 우리의 존재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적 실체의 이론성을 상대적 존재의 이원성으로 바꾸는 개념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의 절대적 실체는 이론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성이란 일자, 원네스, 아이러니하게도 파르메니데스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성이나 일자의 1은 1 이외에 2, 3, 4 등의 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뜻으로 분별해서 셀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원성의 2는 1, 2, 3, 4 등 모든 수, 즉 모든 개별화된 존재와 원리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바로 우리의 존재 개념으로 마하라지의 말을 재단하기 전에 우리의 있다 없다의 존재 개념을 우리의 세계 밖으로 나와 메타적으로 보는 성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물질계에서 물질계의 지각과 사고를 하는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가 보편이라고 할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무수한 초물질계적인 현상들이 우연한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의 단서를 찾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이킥의 예들은 이미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게 됐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만 지금 70개의 해계면을 쥐고 있는 분들의 방해로 긴 주제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계 밖의 이론성의 궁극의 절대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비유비무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는 이 깨달은 분들의 말에 대한 신뢰를 검증과 숙고를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존재의 4가지 형태 중 있다 없다와 함께 세 번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비유비무와 네 번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역유, 영무가 동양의 현인들과 철인들이 파르메니데스보다 지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파리만이 됐으나 서양의 철학자들이 별 볼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양의 깨달은 분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서양의 쟁쟁한 철학자들과 달리 주장할 수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철학하는 방식과 목적에서의 차이입니다. 특히 세상과 존재에 대한 알을 목표로 오감과 그에 기초한 사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양 철학과 달리 동양은 삶의 문제, 특히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무엇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서양 철학자들이 쓰던 세상에 대한 암을 오감과 사고에 의존하는 방식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동양의 독특한 연구 방식이기도 한 수행은 일반적인 오감과 사고에 의존한 알매 방식과 달리 사고를 하는 것을 도리어 줄이고 또는 정지시킴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수행 방법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는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독특한 방식을 통해 동양의 현자들은 분별되는 세계가 아닌 궁극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있다의 유와 두 번째 존재 형태인 없다의 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뀔 정도로 명확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상이 아님을 그의 깨달음의 지고의 행복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부다의 경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즉 해방되는 누진통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신적통,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천안통, 타인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타인의 전생을 자유제재로 아는 숙명통 등 다양한 초물질계적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능력 중 다는 아닐지라도 깨달은 분들 중에는 이런 초물리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마하라지를 비롯한 이런 깨달은 분들은 그들의 편견이 전혀 없는 맑고 높고 철저한 경험을 통해 그 궁극이 우리의 현상계와 달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개념은 철저히 물질계에서의 존재 현상에 기초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물질계 존재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디딜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했던 우리의 한계를 뚫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이런 비유비무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이 세계는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는 궁극입니다. 이 궁극에서는 주와 객이 나와 너가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지는 곳이 아닌 일자의 세계이기에 나와 너, 주와 객, 이것과 저것으로 구별되는 물질계로부터 나온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일반인들에게 궁극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손가락 역할을 해줄 개념이 없지는 않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궁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개념 중 가장 가망성이 높은 우리의 개념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말하지는 말입니다. 현시되지 않으면 잠재적 상태이지만 현시되면 현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현시되지 않으면 잠재된 상태를 저는 가능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란 개념은 현실화되지 않지만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존재 개념에 대입하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비유, 비무죠. 말하지나 깨달은 분들이 깨달은 궁극은 시공간이 없고 분리된 개별자도 없는 공한 세계로 분리된 개별자에 기초한 우리의 존재 개념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궁극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존재계인 현상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비유이면서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비무입니다. 현실화, 즉 존재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는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즉 나와 너,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의 세계에는 밖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등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현실화, 즉 존재화 되었을 때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화, 즉 존재가 되지 않은 가능성은 무분별이요 무경계입니다. 저는 이를 순수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궁극은 비무, 즉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만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궁극은 비유, 즉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극은 분별과 구별과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이 발현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현실계, 현상계 내지 존재계의 모든 것들은 이 하나의 세계, 즉 일자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습니다. 즉 주객이 없는 세계입니다. 조심. 쉬. 우리는 이런 순수 가능성이란 개념이 우리 존재계에서 나온 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개념과 궁극의 무경계를 섣불리 같은 것으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개념이란 손가락을 궁극인 달로 오이는 순간 이해를 돕기보다 언어도단, 즉 말이 진실의 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 가능성은 우리 현실의 가능성과 달리 현실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을 낳는 가능성입니다. 이런 순수 가능성을 시공간 내의 존재로 가늠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가능성 개념의 장점. 내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궁극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가능성이란 개념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 개념의 장점은 궁극의 순수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현실과 유리됨이 없이 현실을 낳고 현실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편적 인간론 2에서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편적 인간론의 보따리를 펼치자마자 두 번째로 가능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순수 가능성과의 연결성과 함께 현실에서 서양 철학이 풀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능성이란 개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 속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과 각각의 문화가 보여주는 감당하기 힘든 다양성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선천적 요소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화마다 갖고 있는 다양성을 보고 로크는 인간을 백지로 태어난 존재인 타블라 라사, 라틴어로 깨끗한 석판이죠.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제가 7편의 동영상 시리즈로 다룬 행동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을 블랙박스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의 여러 특성들이 사회와 가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어 인간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환원주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여기에 속하며 라칸 데리다 푸코, 들레즈 등의 프랑스 후기 구조자들도 이를 전제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백지적 인간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뿐만 아니라 유대가 가능한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다양성을 언급해도 인간의 보편성을 함께 다루지 못하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가능길 개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가능성 내지 가능길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개념과 같지 않음을 저희의 순수 가능성 개념을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영역의 충족을 위해 사는 인간은 환경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하기는 일회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미지의 자극들과의 관계하기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하기를 백지적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정된 도식이 아니라 열린 가능길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물에게는 닫힌 선천적 가능길인 본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본능보다 훨씬 유연한 열린 선천적 가능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어떤 지역에 태어나건 그 문화의 언어를 빠르게 스펀지처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다양성과 일일성을 생각하면 실로 인간의 언어 습득의 열린 선천적 가능길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가능성 내지 가능길 개념은 존재계의 시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설명틀이 됩니다. 가능길의 종류. 가능길에는 크게 궁극의 순수 가능성과 존재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순수 가능성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계도 분별도 없는 순수 가능성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현실의 가능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계에는 다양한 수준의 가능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존재계로 우리가 속한 물질계는 당연히 물질계만의 가능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상위의 존재계인 아스트랄계의 가능길, 그리고 그 위에 멘탈계의 가능길 등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검증은 아스트랄계를 제외하고 확실하지 않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계 안을 보면 먼저 인간이란 집단의 공통된 가능길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건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며 다른 문화에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공통된 가능길을 낳게 하는 집단 가능길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융의 집단 무의식과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선천적 가능길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선천적 가능길은 인간의 감정, 인지, 생각, 행동 등의 개인마다의 고유한 관계길을 형성하게 하는 가능길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들 중 하나가 기질이나 성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 가능길입니다. 이런 유사한 가능길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갖게 되는 관계, 가령 상호작용이나 사회구조 등의 관계는 개인의 선천적 가능길로 환원되지 않는 나름의 가능길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상호작용에서 협동, 배신 등, 사회구조에서는 정치구조, 문화구조, 예술,
법, 도덕 등이 이것들입니다. 문화마다 다르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 이유에는 이런 보편적인 사회적 가능길도 한몫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였지만 거쳐야 될 범위가 정말로 광범위해서 어지러우셨을 겁니다. 참고 시청해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말하지의 말에 대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